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일어 왕초보 탈출 1탄에 오셨는데요. 파닉스 강의 잘 듣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준비 강의 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정관사에 대해서 배우는 날입니다. 이 강의가 준비 강의 1강이고요. 좀 짧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강의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준비 강의부터 뭐 이렇게 많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마음가짐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강의를 듣고 막 다 외워야지라는 것보다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조금 더 본 강의를 들으신 후에 나중에 이제 정관사에 대해서 그때 준비 강의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보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때 꺼내 드시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관사를 배울 건데요. 그 아빠는 할 때 그라는 말이 정관사죠. 그래서 독일어의 정관사와 또 명사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현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영어에 no problem이라고 하는 것을 독일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Kein Problem 이라고 합니다. 네, 영어와 다르게 프로블렘의 강세가 뒤에 있어서요. problem이 아니라 프로블렘의 강세를 주시면 좋겠고요. 저게 케인이 아니라 카인으로 읽으셔야 되겠죠. 괜찮아요. 문제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Kein Problem. 한 번 더 해볼게요. Kein Problem. 네, 잘 따라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이라는 것은 그라는 말을 독일어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배워보는 날입니다. 일단 그 정관사를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독일어 명사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독일어 명사는요,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대문자로 씁니다. 대문자로 꼭 써주셔야 되고요. 명사의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성을 가지는데 때때로 어떤 명사들은 두 가지의 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수형이요. 그냥 뭐 s만 붙였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찾아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관사와 함께 쓰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관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명사를 그냥 쓰는 것보다는 주로 관사 다음에 명사가 짝꿍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울 관사는 바로 정관사인데 이 정이라는 말이요. 정해져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렇게 나타낼 때 이 사람, 저 사물 이렇게 나타낼 때 쓰는 관사인데요. 특정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관사, 특정 관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사물을 지칭하기도 하고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겠죠. 보통은 이제 너무나도 일반적인 것 또는 두 번째로 언급해서 하나에 뭐가 있었는데 그 어떤 것이라고 받아줄 때 두 번째 언급할 때 사용한다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성, 여성, 중성, 복수에 따라서 정관사가 다 다른 모양을 띠고 있는데 색깔을 한번 잘 보세요. 남성 명사는 파란색, 여성 명사는 빨간색, 중성은 초록색이고요. 복수는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색깔을 잘 기억하시면 공부하시는데 더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우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사라고 하면 영어의 더 같은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읽으시면 돼요. 남성 명사 앞에 그라는 말을 붙이시고 싶으시면 der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은 이거 die 아니고요. d로 읽어주시고요. 중성은요. das. 복수가 여성이랑 똑같이 생긴 거 확인하셨죠? D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외우면서 한번 다시 따라해 볼게요. 남성은 der. 네. 여성은 die. 중성은 das. 복수는 d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빠는 이라고 하면 der Vater. 그 엄마는 이라고 하면 die Mutter. 그 아이는 이라고 하면 das Kind. 그 아이들은 kind의 복수명사가 kinder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초콜릿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죠? kinder라고 해서 이제 정관사를 붙이고 명사를 한번 같이 연결해 봤고요. 우리가 독일어의 격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변화를 하게 되는데 독일어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이 다 사실 주격이었습니다. 은는이가라는 조사가 붙는 것을 주격. 근데 독일어는 거기에 번호까지 매겨놨어요. 제일 중요하니까 주인이 되는 격이니까 일격이라는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일격이라고 하면 주격, 은는이가라는 조사가 붙는 것을 일격이라고 하고요. 소유격은 뭐뭐의, 삼격, 역격이라고도 하는데 에게라는 뜻입니다. 사격은 을르리라는 조사가 붙게 되면 사격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면 은는이가 일격이고요. 의가 이격이고요. 에게가 삼격이고요.
을을이 사격이었습니다. 네, 목적격, 역격 이런 말보다는 1, 2, 3, 4로 기억하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더 번호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처음에 읽어봤던 Der Vater, die Mutter, das Kind 이런 애들은 제가 주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아빠는 이제 Der Vater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엄마 의는 어떻게 할 거고, 그 엄마에게는 어떻게 할 거고, 그 엄마 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애들은 은는이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 주어, 일격인 거죠. 그래서 표로 한번 살펴볼게요. 영어의 정관사 그러면 더 하나밖에 없는데 독일어는 16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주어만 살펴본 거 다시 복습해보자면 남성은 der Vater, 여성은 die Mutter, 중성은 das Kind, 복수는 die Kinder였죠. 요게 이제 주어로만 쓰이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배우고 나서 이제 원서나 아니면 다른 어떤 학원이나 뭐 평소에 인강 말고 다른 독일어로 배우신다면 이거를 쫙 다 배우고 지나가는 그런 문법을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을 것이고 어떤 학원에 따라서는 원서에 입각하면은 독일어 원서로 된 것을 하면은 1격만 가지고 거의 한 달을 배우다가 뭐 2달째부터 4격, 그 다음에 3격,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2격이에요. 그래서 중요도로 따지자면 1, 4, 3, 2. 난이도와 중요도, 빈도에 따라서 나누자면 1, 4, 3, 2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격을 보여드렸으니까 을을, 만약에 내가 그 아빠를 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대어에서 then으로 변화를 합니다. 변화를 했고요. 여성, 중성, 복수를 한번 다 봤더니 은는이가였던 1격 주어와 4격 목적어가 여성, 중성, 복수는 똑같은 모양을 띠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아빠는이 der Vater였는데 그 아빠를이 되면 den Vater로 바꿔주시되 엄마는도 die Mutter고 엄마를도 die Mutter. 그 아이는 das Kind, 그 아이를 해도 das Kind, 그 아이들은 die Kinder, 그 아이들을 해도 die Kinder. 그래서 4격이라는 것은 남성 빼고 목적격 을을이 붙었을 때 4격이라는 것은 남성 빼고 여성, 중성, 복수는 다 1, 4가 같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4격도 금방 외우실 것 같아요. 남성만 조심해 주세요. der에서 then으로 변화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der Vater는 그 아빠는이었는데 4격으로 만약에 바꾼다면요. 그 아빠를로 바꾸게 되면 der가 아니라 den Vater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 엄마는 해도 die Mutter, 그 엄마를도 die Mutter니까 여성 1사격이 같고 중성 복수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게라고 말할 때는 정관사를 뭘 붙여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릴 건데 3격이라고, 에게는 3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격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3격 목적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니까 남성하고 중성은 에게가 모두 them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여성은 어떤 엄마에게라고 하려면 der Mutter라고 해야 되나 보네요. 그렇죠? 복수는 then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가 또 외울 때 좀 약간 꼼수를 두려면 남성, 중성은 에게, 즉 3격일 때 them 똑같다. them으로 외우되 여성은 3격이 there였는데 복수는 then으로 바뀌네요. 이런 현상이 또 어디서 있었죠? there에서 then으로 바뀌는 현상이 있었죠. 우리가 중요도가 1, 4, 3, 2 이렇게 올라온다고 했으니까 4격을 1격 다음에 외우시는데 남성만 대어에서 then으로 바꾸면 됐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3격을 오늘 좀 외워보겠어. 에게라는 것은 중성이나 남성일 때는 them을 붙이면 되는데 여성이는 대어였다가 복수는 then으로 바뀌는 게 마치 여기서 여기로 바뀌는 거랑 똑같구나 하면은 금방 또 표를 머리에 그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빠에게라고 한다면 dem Vater라고 해야 되고요. 그 엄마에게는 der Mutter, 그 아이에게는 dem Kind.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는 der에서 then으로 바뀐다 그랬죠? den Kinder인데요. 뭐가 붙어있네요. n이라는 게 붙어있죠? 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설명드리는 것보다 처음에 설명드리고 나중에 또 한 번 설명드리면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복수가요. 아이들 복수죠. 3격이죠. 에게니까요. 들 복수, 에게 3격. 복수가 3격으로 쓰이게 되면요. 명사에도 n을 꼭 붙여줘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어떻게 외울 거냐면 복사맨 이렇게 외울 겁니다. 복수가 3격으로 쓰이게 되면 명사 뒤에도 n을 붙여줘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만 원래 명사, 복수 명사가 n으로 끝났으면 n 해서 또 붙이실 필요는 없고요. 원래 복수 명사가 s로 끝났을 때 또 n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복수가 3격으로 끝나게 되면
n을 꼭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라고 했을 때 정관사를 열심히 복수 삼격을 then이라는 걸 외웠는데 then kinder라고만 장문을 하시면 2% 부족한 거죠. 그래서 n까지 붙여서 then kinder은 해줘야지 그 아이들에게라는 뜻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복사맨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이격인데요. 뭐뭐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격이었습니다. 이격 또는 소유격이라고도 하죠.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모양부터 볼게요. 이제 고맙게도 남성 중성끼리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까 삼격도 자기들끼리 똑같았었는데 이격도 데스 똑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도 복수도 이번에는 똑같네요. 돼야. 그래서 이격만 외워라 라고 했을 땐 돼요 아니면 데스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남성 중성은 데스고 여성 복수는 돼요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사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독일어관이 많지 않을 거예요. 보통 어떻게 많이 가르쳐 드리냐면 요렇게 데야 데스 댐 디 데요 디 이렇게 해서 그냥 일단은 외우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도 그렇게 많이 찍었었고요. 그런데 좀 바꿔봤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많지 않은데 한번 해봤습니다. 1, 4, 3위 중에서 2를 가장 많이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이제 독일어를 배울 때 정관사를 좀 외운다 그러면 번호대로 1, 2, 3, 4 남성 1, 2, 3, 4대로 데야, 데스, 댐 이렇게 많이 외우고 있다는 사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우리 강의만 듣고 나서 다른 친구들은 다 데야, 데스, 댐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배웠다. 그럼 또 이제 혼란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1, 2, 3, 4로 외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바로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빠의, 그 엄마의, 그 아이의, 그 아이들의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관사의 모습이 남성, 중성, 파란색, 초록색이 똑같이 데스였고요. 여성 복수가 똑같이 데어였는데 뭔가 또 보라색으로 뭔가 추가된 게 있죠. 그런 걸 또 말씀을 드릴게요. 남성하고 중성이요. 이격으로 쓰이게 되면요. 명사 뒤에 s를 붙여야 됩니다. s 또는 es를 붙여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사맨 기억하시죠? 그게 문법인 것처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얘도 두 번째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사맨과 남중이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대요. 복사맨은 마치 복사하는 남자처럼 들리죠. 복사맨 이렇게 들리는데 남중이스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쉽고 재밌게 외우라고 하려고 남학생인데 중2병에 걸려서 침을 뱉는 장면을 떠올리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남중이스 이렇게 외우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떨 때는 es를 붙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s만 붙이기도 하는데 그건 사전을 찾아보면 뭘 붙여야 되는지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보통은 단음절로 끝났을 때, 즉 이렇게 킨트처럼 모음이 한 개밖에 없을 때는 모음을 추가해서 es를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파타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 두 개죠. 두 개 있으니까 e를 또 모음을 추가할 필요 없으니까 s만 붙인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빠의라고 해서 내가 데어 데스 댐 열심히 위해서 의를 붙여야 되면 이격이니까 정관사는 데스다. 그리고 데스 파터 까지만 만들면 좀 부족한 거죠. 남중이스를 해야 되니까 s를 붙여준다. 그래서 그 아빠의라고 하려면 des Vaters, 그 엄마의는 der Mutter, 그다음에 그 아이의는 des Kindes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아이들의는 der Kinder. 그래서 여성하고 복수일 때는 이격어미라는 것이 없지만 남성하고 중성일 때는 이격어미라는 거 꼭 존재하는 거 s 이렇게 끝나야 돼서 이렇게 또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des 라고 했는데 그 뒤에 s로 끝나지 않으면 어색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des momos 이게 자연스러워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쭉 다시 보면서 같이 외워보도록 할게요. 1격부터 띄워드릴게요. 남성은 1격이 der, 여성은 die, 중성 das, 복수 die였습니다. 그래서 der, die, das, die는 독일어를 초급 정도로 배우시려면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2달째 배운다, 회화를 배운다, 그럼 이제 사격도 아셔야 되는 거죠. 사격의 형태가 남성만 1격이 4격이 되었을 때 바뀌었고요. 나머지는 똑같았으니까 편했죠. deer에서 then으로 바뀌는 것만 조심해 주세요. 그 다음에 3격 띄워볼게요. 남성 중성이 똑같이 them이었고 여성은 deer였는데 then으로 가는 게 마치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랑 똑같았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성 중성 이격은 des, 그 다음에 여성 복수 이격은 deer로 똑같은 형태를 des,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요 한번 종이를 백지를 하나 꺼내셔가지고 내가 요걸 한번 외워보자 해서 1격은 der, die, das, die 써보시고 4격은 남성만 4격이 then으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den, die, das, die 채워 넣어보고 3격은 them 근데 여성 3격이 복수 3격으로 갈 때 deer에서 then으로 바뀌었었고 2격은 des,
der 이렇게 채워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나는 그냥 정석,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걸 택하겠어. 그러면 der, des, dem, den, die, der, die, das, des, dem, das, die, der, den, die 이렇게 외우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스쿨 독일어 김성희입니다. 오늘 마영초보 탈출 1탄에서 준비 강의 2강 할 차례인데요. 우리 1탄 준비 강의 1강 정관사 잘 듣고 오셨죠? 오늘은 부정관사를 하는 날입니다. 부정관사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있어. 네. 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우리 배울 것은 독일어의 부정관사뿐만 아니라 이 변화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션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 한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데요. 오늘 부정관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특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부정이라는 게 뭔가 아니야, 없어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해지지 않았다, 아니 불자,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라는 뜻입니다. 특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중에 아무거나 하나면 돼. 하나의 또는 그냥 어느 하나의 것, 어느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불특정한 것을 처음 보통 언급할 때 쓰는 게 부정관사 또는 불특정 관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형태를 살펴볼게요.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ein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배운 숫자가 eins였습니다. 그 eins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s만 없는데요. 그 eins는 언제 사용하냐면 수를 셀 때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때 1, 2, 3, 4 이렇게 셀 때 하는 게 바로 eins이고요. 얘는 명사를 뒤에 꾸며줄 때 하나의 명사, 하나의 사람, 하나의 사물 이렇게 꾸며줄 때 쓰는 게 부정관사예요. 그래서 원이라는 것과 어의 차이가 독일어의 eins와 ein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명사가 따라올 때 기본형은 ein인데 만약에 남성이나 중성 명사가 따라오게 되면 그냥 기본형이에요. 남성 명사 하나가 있어요. ein. 중성 명사 하나가 있어요. 그래도 ein인데 하나만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여성 명사가 따라올 때 ein이 아니에요. eine, 에를 붙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만 애가 붙네, 나머지는 기본형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독일어의 4가지 격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1격, 주격이었고요. 은는이가 1격, 의, 소유격이 2격, 에게 3격, 역격이었고요. 을를 4격, 목적격이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또 부정관사표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럼 1격부터 살펴볼게요. 한 남자는, 한 여자는, 한 아이는, 은는이가 붙었을 때 어떤 모양을 띠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남성하고 중성은 똑같이 그냥 ein인데 여성만 eine 이렇게 바뀌어요. ein, Kind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한 남자는 ein Mann, 한 여자는 eine Frau, 한 아이는 ein Kin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로 한번 살펴보실 텐데 선생님 여기 복수가 없어요 하시겠죠? 복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라는 수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복수명사를 꾸며줄 수 없습니다. 부정관사는 해놓고 복수 쓸 수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정관사표가 16칸이었다면 부정관사표는 12칸으로 4칸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일단 1격부터 아까 봤지만 복습을 해보자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남성하고 중성은 ein, 기본형을 가지고요. 여성은 에만 붙여서 eine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1, 2, 3, 4, 1, 2, 3, 4 해도 되고 1, 4, 3이 해도 되지만 4격부터 살펴보기로 했었죠.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우리가 남성 1격 정관사가 되어였다가 4격으로 바뀔 때 된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뭔가 좀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성 1사, 중성 1사는 똑같네.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네라고 생각하면 남성만 4격은 좀 조심하면 되겠네 라는 느낌, 바로 그 느낌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면 한 남성 명사를 이라고 할 때 ein이 아니라 ein은으로 바꿔주시고요. 여성은 한 여성 명사를 해도 eine, 한 중성 명사를 해도 ein 똑같이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보기 전에 우리 또 봐야 되겠죠. 한 남자를 이라고 해서 ein만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를 einen만으로 고쳐주시고요. 한 여자를 eine Frau, 한 아이를 ein Frau 그대로 가도 좋다. 1사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격 보여드릴게요. 정관사 외우셨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남성 3격과 중성 3격 정관사가 똑같이 생겼었어요. them이었거든요. 그런데 부정관사에서는 기본형 ein에다가 them처럼 em을 갖다가 붙였네요. 똑같네요. 그래서 정관사를 외운 다음에 부정관사를 외우면 한결 쉬워진 느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남성, 중성 3격은 einem, 근데 여성은
아이너 이렇게 됩니다. 복수는 없으니까 아이너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이넴과 아이너가 있다. 남성 중삼은 남성 중성 삼격은 아이넴, 여성은 아이너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한 남자에게 그러면 아이넴만, 한 여자에게 아이너 프라우, 한 아이에게 einem Kind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격 마지막으로 가볼 텐데요. 이격 정관사가 des였어요. 남성 이격일 때. 근데 좀 비슷하네요. eines. 여성은 the였는데 einer 비슷하고요. 중성도 des였는데 eines. 그래서 남성, 중성, 이격과 삼격은 각각 똑같은 모양을 띠고 있구나까지. eines, einem, eines, einem 이렇게 가면 쉽겠죠. 근데 여성은 자기가 2, 3이 서로 똑같아요. einer, einer 똑같아요. 근데 이게 정관사에 적용을 시켜보자면 die, der, die. 뭔가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eine, einer, einer, eine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한 남자의라고 장문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eines,man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또 붙게 되죠. 이게 뭐였냐면 남성이나 중성이 이격으로 쓰이게 되면 명사 뒤에도 스 뭐 이런 게 붙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남성 중2병 걸린 남자아이가 침 뱉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eines Mannes라고 하셔야 되고요. 어떨 때는 es 붙고 어떨 때는 s 붙는지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모음이 하나인 경우에 모음을 추가해준다라고 생각해서 es를 붙이고요. 모음이 여러 개, 2개 이상이 되면은 es가 아니라 그냥 s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의라고 할 때 des Vaters s만 붙였었거든요. 그래서 부정관사도 정관사와 마찬가지로 남중이스가 적용이 된다. 남중이스는 언제나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eines Mann 아니라 Mannes. 한 여자의라고 한다면 eine Frau, 한 아이의 eines Kindes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살펴볼 텐데요. 순서대로 1격부터 보자면 남성과 중성은 1격, 주격으로 쓸 때 기본형에서 변화가 없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얘를 정관사와 똑같다가 아니라 비슷하다 정도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관사를 내가 남성을 the어로 외우고 das로 외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the어였으니까 einer 아니야? 라고 착각하기 쉽고요. 중성일 때 다스였으니까 eines 뭐 s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한 번은 혼란이 옵니다. 독일어를 배우면서 나중에 이제 장문하다가 선생님 근데 여기 1격이니까 다스처럼 eines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격이니까 대어처럼 einer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혼란이 한 번쯤 오시게 될 거예요. 그 혼란을 조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부정관사는 하나의라고 할 때 남성과 중성 1격은 기본형 아무것도 붙이지 않습니다. ein이에요. 그래서 한 남자가 ein만, 한 아이가 ein Kind 요거 계속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격 살펴볼게요. 한 남자를 하면 einen이었고요. 여성과 중성은 1과 4가 똑같으니까 괜찮은데 하나만 더 강조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붙는 게 여기하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관사일 때 ein이라는 기본형 뒤에 어미 변화가 없는 거 3가지를 계속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아이를 할 때도 eines 이런 게 아니라 ein Kind라는 거. 그래서 1, 4가 똑같아야 되니까 ein.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붙는 게 남성 1, 중성 1, 4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격 보자면 남성 중성은 einem이었고요. 여성은 einer. 그다음에 이격은 eines 남성 중성이고요. 여성만 einer.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볼 건데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였죠? 한번 읽어볼게요. ein, eines, einem, einen. 여성은 eine, einer, einer, eine. 중성은 ein, eines, einem, ein 이렇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묻는 거 3가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이제 올라와 볼게요. 1, 4, 3, 2 이렇게 올라와 보면 ein, einen, einem, eines. eine, einer, einer. ein, einem, eines. 1, 4, 3, 2로 했을 때 조금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점은 뭐냐면 똑같은 것끼리 묶을 수가 있어요. ein, 1, 4 이렇게 묶어주고 eine 이렇게 묶어지게 되니까 1, 4, 3, 2로 하면은 남성만 삭격이 확 달라지네라는 게 더 와닿을 수 있어서 좋은 장점도 있지만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스쿨의 독일어 강사 김성희입니다. 오늘은 왕초보 탈출 1탄의 준비 강의 3강을 이어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1강에서 정관사를 배웠고요. 2강에서 부정관사, 오늘 3강에서는 소유관사를 배울 겁니다. 너의, 나의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 제가 그러니까 준비 강의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강의들이 준비 강의 5강들이 다 정관사, 무슨 관사 이렇게 기본이 되는 베이스를 깔고
풀고 가는 강의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혹시 100%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이제 본 강의를 들어가면서 1강, 2강, 막 10강까지 갔는데 정관사를 준비 강의에서 배웠었는데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때 한번 다시 꺼내 드시는 그런 강의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들을 수 있다는 게 우리 인강의 장점인가요?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소유관사는 너의 이런 것들이 소유관사이고요. 소유관사도 명사의 성수격에 따라서 사실 변화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독일어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좌절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좌절을 빨리 맛보려고 그냥 처음부터 시작부터 정관사, 부정관사 다음에 소유관사 바로 들어가게 한번 짜봤거든요. 어떠신지 한번 많이 보시고 후기를 좀 남겨주세요. 오늘의 미션 이걸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이름, 너의 가방, 그의 아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바로 소유관사입니다. 그럼 소유관사가 뭐냐? 당연히 뭐뭐의라는 소유를 나타내는 관사인데요. 그 소유관사라는 말에서도 우리가 이미 약간 느낌 오실 거예요. 변하겠구나, 변하겠구나라는 느낌 오실 건데 부정관사처럼 명사를 수식해준대요. 부정관사처럼 명사를 수식해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유관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종류부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얘네들은 명사를 수식하니까 나의 엄마, 나의 자동차 이렇게 해서 명사가 뒤에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 명사를 빼고 관사의 형태, 소유관사의 형태부터 종류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저거를 main이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mine이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너의라고 하면 thine, 그의라고 하면 sein, 그녀의는 ihr, 그것의는 sein입니다. 여기까지가 단수겠네요. 단수들인데요. mine, 영어의 my하고 비슷하네 하고 쉽게 외워주실 것 같고 너가 독일어로 du거든요. 그래서 D로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dine은 또 쉽게 외워주실 거예요. 근데 그의하고 그것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his하고 it가 똑같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sein, sein이고요. 그녀의는 영어의 her하고 좀 비슷해서 ihr 이렇게 변한다는 거. 그리고 복수 한번 볼게요. 우리의라는 것은 unser 이렇게 되고요. 너희의가 발음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A랑 U가 만나면 I 이런 발음이 돼서 ihr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들의가 이어인데 뭐랑 똑같냐면 그녀의하고 같은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어이고요. 당신의, 당신들의는요. 항상 문법적인 요소가 똑같아서 사실 당신의과 당신들의는 똑같은 걸로 외우시면 되는데 어떻게 생겼나요? 지금 대문자로 돼 있는 거 확인하셨죠? 일부러 다른 것들은 소문자로 썼어요.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당신, 존칭 관련된 것은 독일어에서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당신의, 당신들의 이어는 맞지만 그녀의, 그들의는 소문자고요. 당신의, 당신들의는 대문자 이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일단 외우시는 게 첫 번째 스텝일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나의, mine, 너의, dein, 그의, sein, 그녀의, ihr, 그것의, sein, 우리의, unser, 너희의, euer, 그들의, ihr, 당신, 당신들의 대문자 이어입니다. 일단 요거를 외우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차차 외우셔도 되지만 바로바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종류를 일단 외우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의 아들은, 너의 아빠는, 그의 아이는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써봤어요. Mein Sohn, dein Vater, sein Kind. 나의만 외우면 되고 너의만 외우면 되고 그의만 외우면 그냥 명사 앞에 때려 맞추기만 하면 되네. Mein Sohn, dein Vater, sein Kind. 근데 이렇게 mein, dein, sein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는데 다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는데 mein 뒤에, dein 뒤에, sein 뒤에 뭐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그 남성 일격일 때 형태가 mein이고요. 그냥 우리가 외운 대로 mein을 외웠으니까 mein 그대로 가면 되는데 여성일 때요. 뭔가 붙었죠. mein이 아니라 mine가 됩니다. 그리고 중성은 mine. 다행이네. 얘는 안 붙었네. 복수는 mine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것이 보이게 되냐면 mine 해서 아무것도 안 붙는 게 남성하고 중성이 있고 여성하고 복수명사 나의 여자, 나의 할머니, 나의
아이들 이럴 때는 my네를 붙이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완전 진짜 왕초보 회화를 배우실 때 소유관사를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나의 이름을 말해야 되니까 나의 이름은 뭡니다. 나의 엄마이십니다. 나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처음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보통은 자, 남성, 중성에는 마인 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지만 여성 명사나 복수 명사를 꾸며주면 이만 살짝 붙여주세요 정도까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소유관사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다 빙산의 일각만 표현해드리는 게 아니라 다 밑에까지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의 아들은 그러면 mein Sohn 아무것도 없어도 됐었는데 나의 딸 그러면 meine Tochter가 되고요. 나의 아이는 mein Kind였다가 또 복수명사 꾸며주게 되면 meine Kinder. 그래서 여성과 복수 꾸며줄 때는 소유관사 뒤에 이를 붙이시면 된다인데 여기까지 배우면 괜찮거든요. 그래 뭐 여성이나 복수 올 때 이 내가 붙여주지 뭐 이 정도까지는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나의 아빠를, 나의 아이를, 나의 아내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형태를 살펴볼까요? 네 보니까 다행이에요. 또 어떤 것이 다행이냐면 남성 사격만 빼고 여성 1사, 중성 1사, 복수 1사가 다행히 고맙게도 똑같죠. 그래서 남성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나의 뭐 아들을 그럴 때는 mein Sohn이 아니라 meinen Sohn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일단 뭐죠? 그 단수만 보시게 되면은 이 형태가 마치 부정관사랑 좀 비슷하다 느낌 오시면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정확하게 이 아이넨으로 바뀌었던 것이 n만 붙인 거죠 앞에다. mein이 meinen으로 바뀐 거고요. 아이네 아이네에서 meine meine 아인이 마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건 부정관사랑 똑같네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정관사는 제가 복수를 못 꾸며준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근데 소유관사는 왜 어떻게 복수를 꾸며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책들은 할 수 없지만 나의 책들은 가능하고요. 하나의 아이들은 할 수 없지만 나의 아이들은 가능하죠. 즉 무슨 말이냐면 부정관사는 복수를 꾸며줄 수 없지만 소유관사는 복수를 꾸며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수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수 어미 변화가 여성이랑 일사가 똑같네 정도로 지금 파악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나의 아들을이라고 할 때 mein Sohn이 아니었죠? meinen Sohn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나의 딸 은이나 나의 딸 을이나 똑같아요. meine Tochter, 나의 아이를 mein Kind, 나의 아이들을 meine Kinde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격 가봐야 되겠죠? meinem, meiner, meinem, meinen 그렇게 되면 남성 3과 중성 3이 정관사, 부정관사에서처럼 똑같은 형태를 띱니다. em이 붙어요. 남성, 중성 삼격일 때 em, einem, meinem, dem 다 똑같은 형태고요. 그다음에 여성 성격은 minor, 그러니까 나의 엄마에게 이럴 때 minor Mutter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단수는 부정관사밖에 없었지만 소유관사는 복수를 꾸며줄 수 있으니까 복수 칸까지 있는데 마이너가 여성 삼격이었다면 복수 삼격은 마이넨이 되네요. 이게 또 대여에서 den으로 바뀌는 정관사 1격이 4격으로 바뀔 때처럼 마이너, 마이넨 바뀌는 것처럼 또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어쨌든 남성, 중성에게 3격은 마이넴이고요. 여성은 마이너, 복수는 마이넨 요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문장 어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나의 아들에게 그러면 meinem Sohn, 나의 딸에게 그러면 meine Tochter, 나의 아이에게 meinem Kind, 나의 아이들에게 그러면 meinen 만 하는 게 아니라 킨더 뒤에다가 또 뭐가 붙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복사맨 복수 3격으로 쓸 때 n 붙이기 해서 my는 킨더 은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격이죠. 이격 한번 살펴볼게요. 마이너스, 마이너, 마이너스, 마이너 이렇게 돼서 남성, 중성 이격이 똑같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성 복수가 똑같이 마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관사 형태를 다 살펴봤는데요. 소유관사를 공부하시고 나시면 이게 처음에는 그래 나의 아빠가 그럴 때는 mein Vater였다가 나의 아빠를 이 되면 meinen Vater 알겠어. 이해는 돼. 근데 나중에요. 또 혼란이 오십니다. 100% 와요. 누구나 오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안 오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요. 나의 아빠는 의사이다 라는 걸 작문해 보세요 라고 할 때 나의 아빠는 그럼 몇 격일까요? 라고 묻게 돼요. 제가. 그러면 나의 아빠는 나의니까 이격이죠 선생님 이렇게 대답하실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근데 나의 아빠는요. 이격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 지금 다 나의예요.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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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다 나의거든요. 근데 격이 따로 있잖아요. 그 얘기는 얘네들 자체의 뜻은 나의이고 얘네들 자체에는 격이 없어요. 뒤에 명사가 어떤 격을 가지느냐, 그러니까 명사 뒤에 붙는 조사가 은는이가냐, 의냐, 애게냐, 을른이냐에 따라서 격이도 막 격이 1, 2, 3, 4로 막 다르게 바뀐다는 거죠.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나의 아빠는 의사이다. 는 몇 격일까요? 1격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아빠를 나는 사랑해요. 그러면 4격이 될 거고요. 그래서 나의 자체에서 격을 찾지 마세요. 나의는 1, 2, 3, 4 격이 다 있어요. 그리고 성도 다르고요. 그런데 명사, 즉 의사, 의사가 아니죠. 나의 아빠는이니까 아빠는, 그러니까 아빠라는 명사 뒤에 어떤 조사가 붙었냐에 따라서 격이 결정돼요. 그럼 언제만 입격이에요? 나의 아빠의라고 했을 때만 입격이에요. 그래서 meines Vaters 요럴 때만 입격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1, 2, 3, 4 다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아빠는, 나의 아빠에게, 나의 아빠를 이런 거 아빠 뒤에 붙는 조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요걸 한번 쭉 이렇게 이 순서로 한번 1, 2, 3, 4로 한번 읽어볼게요. mine, meines, meinem, meinen. 여성은 meine, meiner, meiner, meine. 중성은 mine, meines, meinem, mein 이렇게 되고요. 복수는 meine, meiner, meinen, meinem. 자, 그러면 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 진짜 부정관사처럼 변하는 게 맞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M을 한번 싹 다 빼보세요. M을 빼보면 M을 눈에서 지워보시면 ein, eines, einem, einen, eine, einer, einer, eine. 부정관사는 진짜 100%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강조시켜 드렸던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붙는 애들 다시 한번 봐주세요. 남성 1격 mein Vater. mein Kind, 중성 1격, 중성 4격, 나의 아이를 해도 mein Kind예요. 그러니까 정관사랑 똑같다고 착각을 하시게 되면은 대어랑 똑같으니까 마이너가 아닐까? 다스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가 아닐까? 이런 혼란이 나중에 반드시 오게 됩니다, 또. 그래서 아무것도 안 붙는 기본형이 뭔지 다시 한번 짚어드린 거예요. 남성 1, 중성 1 사이에는 아무것도 붙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복수는 마이네, 마이너, 마이는, 마이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 단수는 부정관사랑 똑같으니까 오케이. 근데 복수는 그러면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마이네, 마이너, 마이넨, 마이네. 그 마인을 한번 빼고 뒤에 것만 살펴보세요. ER, EN, E를 어디서 봤냐면 우리 1강에서 봤습니다. 정관사 어미 변화에서 D, there, then, D 그대로 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아이들의 이격만 봤을 때는 meines Sohnes 명사의 그 모음이 하나면 이까지 우리가 모음 추가해 주려고 했으니까 Sohnes가 아니라 Sohnes가 되겠고요. 그래서 나의 아이들의는 meines Sohnes, 나의 딸은 meine Tochter. 그래서 남성 중성 입격일 때 s 꼭 붙여주시고요. kind일 때도 마찬가지죠. 나의 아이의는 meines Kind가 아니라 Kindes. 나의 아이들의는 meiner Kinder. 그래서 남성 중성 입격이 똑같고 여성 복수 입격이 똑같았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1격부터 띄워드리면 완전 초보 처음에 딱 1시간만 독일어 배우고 끝난다 그러면 요거만 알려드릴 것 같아요. 남성, 중성, 명사를 꾸며줄 때 소유관사는 아무것도 안 붙지만 여성 복수를 꾸며주면 이 꼭 붙여주세요. 요거까지. 근데 이제 점점 나아가셔서 을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남성 4격만 형태가 기본형이었다가 EN이 붙게 되고요. 나머지는 마이네, 마인, 마이네, 1, 4가 똑같다. 이렇게 하시면 1, 4를 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3을 외운다 그러면 남성, 중성이 똑같아요. 마이는, 마이는. 근데 여성이 복수로 가면서 마이너가 마이넨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중성은 남성, 중성 입격은 마이너스, 그다음에 여성 복수 입격은 마이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 4, 3, 2로 외우신다면 마인, 마이넨, 마이넨,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겠죠. 사실은요, 사실 부정관사를 외우셨다면 이걸 굳이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M만 넣으면 되는데, 그죠? 부정관사를 ein, eines, einem, einen 이렇게 외우셨다면 M만 붙이면 끝. 근데 복수는 없었으니까 부정관사에 복수는 D, there, then, D 그러니까 정관사를 외우셨다면 meine, meiner, meinen, meinen을 외우시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원스쿨의 독일어 강사 김성희입니다. 오늘 독일어 왕초보 1단 준비 강의 4강인데요. 오늘 해볼 것은 명사의 성과 복수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관사류를 살펴봤는데요. 1강에서 정관사, 2강 부정관사, 3강에서 소유관사를 다뤘었죠. 오늘은 좀 색다른 거예요. 명사의 성, 어떻게 구분지어야 되는지,
또는 복수형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그래서 명사의 성과 복수형이라고 만들었고요. 아이가 아이들이 되는 과정. 우리가 물론 kind, kinder 이거는 본 적이 있는 명사죠. 그래서 이제 복수 형태와 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강의입니다. 오늘의 미션은요. 책상 들, 가방 들, 아이들, 복수명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것도 이제 오늘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일단 명사의 성부터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연성이라는 게 있고 문법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연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엄마의 성이 남성, 여성, 중성 중에 중성이거나 남성이면 좀 어색하겠죠. 그래서 엄마라는 것은 여성 명사가 된다는 것, 아빠라는 남성 명사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사람 명사에 나타나게 되겠고요. 아빠, 할머니 이런 게 뭐 남성, 여성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을 자연성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자연성을 따르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사람 명사, 그러니까 누구를 부를 때나 어떤 특정 엄마, 아빠, 할머니 이런 말 빼고는 사실 자연성이 별로 없고요. 대부분은 문법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문법성이라는 것은요. 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냥 우리가 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이기 때문에 이 명사의 성이 그거다라고 그러면 왜를 묻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명사는 중성이야. 와 진짜 독일어 웃긴다. 이거 왜 중성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치마가 남성 말도 안 된다. 치마는 여성이어야지. 아니면 바지는 남성이야. 뭐 바지는 여성이야. 이랬을 때 바지는 그럼 또 왜 여성이야? 남성에 더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혼란이 오실 텐데요. 우리가 그 이유를 따지면 안 됩니다. 이유를 묻지 마시고 아무따 그냥 문법적으로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구나. 얘가 남성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고 중성이면 받아들이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명사라는 것을 공부할 때, 즉 성을 알려면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정도는 그냥 성을 외우는 거다. 근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명사의 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외운다고 생각하면은 단어를 그냥 단어의 의미로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성까지 외워야 된다? 굉장히 귀찮고 힘들겠죠. 사실은요,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독일어를 꾸준히 공부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감은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그 속도와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6개월 정도 공부해봤으니까 이거는 왠지 남성일 것 같아 하면은 맞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점점점 높아지겠죠. 그 감을 어떤 사람은 더 크게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절대 모르겠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감을 잘 잡냐, 잘 찍냐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로는 내가 이런 명사들을 많이 봤는데 여성인 것 같아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 전에 그냥 감을 빨리 키운다.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강의 기준과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남성, 여성, 중성으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요. 이런 명사가 남성이더라라는 걸 한번 모아봤습니다. 1번은 남자 사람 명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성일 거예요. 아빠, 할아버지, 삼촌, 오빠, 형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남성이겠죠? 그리고 2번은 하루의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오전, 오후, 저녁이라는 말들 있죠? 그런 명사들이 남성이고요. 그다음에 요일이라는 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월명이라는 거, 1월부터 12월까지 다, 그리고 계절,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남성이 되겠고요. 날씨를 나타내는 거 100%는 아니지만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 날씨를 나타내는 명사 중에 남성이 많더라 정도고요. 방위는 이제 동서남북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술 이름 중에 좀 남성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어떤 신분이나 직업을 나타내는 거 있죠. 선생님, 학생 이럴 때 그리고 우리가 남자 선생님, 남자 학생이라고 붙이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기본형은 남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을 만드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남자 사람 명사, 즉 자연성을 따르는 명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 이 정관사, 일격을 한번 붙여서 우리 읽어볼 거예요. 정관사 남성 일격은 뭐였나요? 바로 der였죠. 그러면 아빠라는 단어를 정관사를 붙여서 읽게 되면 der Vater 이렇게 되겠죠. 아들이란 단어는 der Sohn, 그리고 형, 오빠, 남동생은 der Bruder, 할아버지란 뜻이 있는 명사입니다. der Opa, 오빠 같이 들리지만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삼촌이란 뜻인데요. der Onkel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남자 조카라는 뜻이거든요. der Neffe 이고요. 그다음에 남자 또는
그 남편이란 뜻도 있습니다. der Mann 이렇게 해서 이걸 굳이 얘네들이 남성이다라고 외울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남성일 것 같은 애들이니까. 다만 이제 명사의 성을 외우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정관사를 붙여서 외우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there라는 말을 붙여서 읽어봤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하루의 시간을 나타내는 세 가지 명사가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명사는 다 대문자로 써야 되죠? 그럼 there를 넣어서 하루의 시간 세 가지 읽어볼게요. 아침은 der Morgen, 점심은 der Tag, 저녁은 der Abend인데요. 그러면 하루의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는 다 남성이겠구나 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고 예외적으로 밤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Nacht라는 명사가 있는데 이 밤이라는 명사만 마침 또 빨간색이죠. 여성 명사입니다. Die Nacht로 얘만 좀 예외적이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요일입니다. 월요일은 der Montag, 일요일은 der Sonntag. 그 안에 들어가는 화, 수, 목, 금, 토도 다 남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월, 12월인데요. 1월은 der Januar, 12월은 der Dezember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이름 했고 계절 볼게요. 봄은 독일어로 der Frühling이라고 하고요. 겨울은 der Winter라고 합니다. 나머지 계절도 남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날씨나 방이 수를 나타내는 것들이 남성이 많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비, 이거는 눈입니다. 읽어볼게요. 비는 der Regen이고요. 눈은 der Schnee가 되고요. 동쪽, 서쪽입니다. der Osten, der Westen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술 중에 이렇게 독한 독주 있죠. 그런 거를 der Schnaps라고 하고요. 와인은 독일어로 der Wei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나타내는 명사 중에는 남성이 많은 편인데 또 100%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독일인들이 이제 즐겨 마시는 음료 중에 음료라고 하기에는 알코올 중에 술 중에서 das Bier 중성 명사가 있습니다. das Bier 100%는 아니구나. 남성이 많은 편이다라는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신분이나 직업을 보시면 이제 선생님이란 단어 Lehrer가 있고요. 학생이라는 단어 Schüler가 있는데 이것만 보고 그냥 기본형은 남성으로 정해놓은 거고요. 여기다가 IN을 붙이면 여성 명사가 돼요. 그래서 기본 신분과 기본 직업 명사는 남성으로 다 알아두세요. 정관사 붙여서 읽어보죠. Der Lehrer, der Schüler이고요. 그다음에 교수라는 단어도 남자 교수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프로페서 자체는 남성인데 거기다 IN을 붙이면 여교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Der Professor이고요. 그다음에 대학생입니다. Der Student 그리고 경찰관입니다. Der Polizist. 신분이나 학생 신분이나 뭐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는 기본적으로 남성 거기 뒤에 뭘 붙이면 여성 이렇게 된다고 이해해 주세요. 이번엔 여성 명사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일단 여자 사람 명사라는 것은 자연성을 따르는 엄마, 할머니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분이나 직업 뒤에 IN을 붙이게 되면 독일어로 읽으면 EN이겠죠. 그걸 붙이게 되면 여성 직업, 여성 신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데요. 3번에 보시면 요렇게 끝나는 명사들이 여성이더라라는 거예요. 100%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로 끝나는 것들은 한 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워봤던 명사 중에서 이름이란 명사가 der Name. 그게 Name가 에로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D가 아니라 der Name 해서 남성인 명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100% 아닙니다. 하지만 80%라는 건 꽤 많은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2로 끝나면 혹시 여성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100%인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height, kite, 같은 거 외워두시면 좋을 만한 것만 제가 조금 표기를 해드리자면 height, kite, shaft 정도만 외우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다 써놓긴 했지만 한번 이렇게 끝나면 여성이더라 기억할 수 있는 정도만 기억해 보세요. A로 끝나면 80% 정도 여성, height, kite, 이온 있고요. 두 번째 줄은 shaft, I, tit, ich, ent 이렇게 끝나면 여성이더라라고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훑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씩 볼 텐데요. 여자 사람 명사 엄마는 이제 정관사 여성 명사 일격 d를 붙여서 읽어볼게요. Die Mutter, 딸은 die Tochter, 그리고 이모, 고모, 숙모 이런 것은 die Tante가 있고요. 그리고 여동생, 언니, 누나는요. die Schwester가 있고요. 할머니는 die Oma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신분이나 직업 뒤에 IN을 붙여볼게요. 그냥 남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되는 과정입니다. Die Lehrerin 이고요. 여자 학생은 die Schülerin, 그리고 여자 교수는 die Professorin 이고요. 다음에 여자 대학생은 die Studentin입니다. 이 슐러는 그냥 이제 고등학교까지 학생을 말하고요. 슈투덴트부터는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경찰관인데 여자일 경우 Polizistin, die Polizistin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끝나면 여성이더라 100% 아닌 게 애가 있었어요. 고양이란 뜻인데요. die Katze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건강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die Gesundheit인데요. 요게 건강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옆에 사람이 갑자기 에치라고 재채기를 했을 때 옆에서 bless you처럼 Gesundheit 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하세요 기침하지 마시고 건강하세요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거 문화적으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가 좀 길죠?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Wahrscheinlichkeit인데요. 카이트로 끝나면 여성이 100%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Wahrscheinlichkeit 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례합니다라는 인사말로 많이 사용이 되죠. ung으로 끝나면 여성 명사입니다. Entschuldigung이 있고요. 그리고 이온으로 끝나도 여성인데요. Nation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Heit, Kite, Ion,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schafft, eitet, ich, iens까지 단어를 한번 볼게요. 우정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Die Freundschaft입니다. 어이 발음하고 D가 이제 자음과 부딪히면서 T 소리가 나게 되었는데요. Freundschaft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빵집이란 뜻입니다. Die Bäckerei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란 뜻이에요. Die Universität 있고요. 음악, die Musik, 그리고 자연, die Natur, 그리고 배터리, 우리나라 발음하고 좀 비슷하게 독일어는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die Batterie가 되겠고요. 그리고 경향이라는 단어, 추세라는 뜻입니다. die Tendenz, 이런 명사. schafft, eitet, ich, iens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중성으로 가볼게요. 이런 명사가 거의 중성이 많더라라는 게 뭐가 있냐면 대부분의 나라명 있죠. 국가명이 다스라는 정관사를 쓰진 않아요. 물론 한국 그러면 das Korea 하지 않고 그냥 Korea라고 하는데 그래도 굳이 대부분의 국가의 성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das 중성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개로 시작하는 명사들이 꽤 있는데요. 총칭 명사 또는 집합 명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야채라는 명사가 있어요. 야채에는 파도 있고 양파도 있고 여러 가지 채소 야채들이 있잖아요. 그 종류를 다 아우르는 단어, 야채, 그러니까 좀 머리 위에 있는 대장 같은 거죠. 그럴 때 좀 중성이 많아요. 굳이 개로 시작하지 않더라도 근데 개로 시작하면 거의 중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끝났을 때 중성이다. 5개가 있으니까 이건 좀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셴, 라인, 오, 멘트 이렇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를요. 정관사를 넣어서 읽어볼게요.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여기선 그냥 읽어볼게요. 넣어서 한국이라고 하면 Korea라고 얘기하지만 정관사를 붙이자면 das Korea가 되겠고요. 독일은 Deutschland, 그리고 이탈리아는 Italien, 그리고 일본은 야판, 중국은 희나입니다. 원래는 보통 das를 안 붙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빼서 한번 읽어봤고요. 그리고 개로 시작하는 총칭명사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어가 선물이란 뜻인데요. 욕같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읽어볼게요. Geschenk. 욕 아닙니다. 선물이란 뜻인데요. 선물의 종류 굉장히 많겠죠. 근데 선물을 다 아우르는 말, 총칭명사라고 하는 것은 개로 시작하는 총칭은 중성이다. Das Geschenk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릇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이게 대접 같은 것도 있고 국그릇, 밥그릇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얘를 대표하는 말은 das Geschirr라고 읽고요. 그리고 선물 말고 음료에도 뭐 오렌지 주스도 있고 사과 주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음료, 콜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대표하는 말입니다. Das Getränk, 음료란 뜻이고요. 얘는 채소였습니다. Das Gemüse. 그래서 개로 시작하면은 강세가 거기 없으니까 뒤에다 읽어주세요. Geschirr, Geschenk 이렇게 해주시고 개로 시작하면 중성이 많더라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우시면 괜찮은 거 셴, 라인, 오, 멘트. 제가 아까 여성 할 때는 막 다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얘는 5개가 되니까 그냥 외워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안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감을 키워드리는 과정이니까요. 이게 원래 소녀라는 뜻입니다. 소녀면 여가 들어가면 여자여야 되지 않나? 소녀는 여자아이를 얘기하는 건데 소녀라는 단어가 중성이에요. 왜? 셴으로 끝나서요.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소녀는 D가 아니라 das Mädche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결혼을 안 한 아가씨라는 뜻이 있는데요. 아가씨인데 처녀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얘가 그럼 아가씨면 여자여야 되는데 또 초록 색깔 띠고 있죠. 라인으로 끝나서 그래요. 이걸 축소형어미라고 부릅니다. 셴하고 라인 같은 것을요. 그래서 숙녀의 축소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가 아니라 das Fräulein 이렇게 읽게 되고요. O로 끝나는 거 das Foto 사진이고요. das Datum 날짜이고요. das Experiment 실험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그래서 셴, 라인, 오, 멘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수형으로 가볼게요. 복수형으로 만드는 방법은 크게 보면 5가지가 있지만 짜잘짜잘하게 보면 사실은 9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9가지가 있냐면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즉 단수와 복수가 똑같은 경우 하나 있고 단수와 복수가 똑같은데 변모음만 되는 경우, umlaut만 붙는 경우, 세 번째로 애가 붙는 경우, 네 번째로 umlaut도 붙고 애가 붙는 경우, 5번째 er, 6번째 umlaut 플러스 er, 그다음에 7번째 n, 8번째 en, 마지막으로 s. 그래서 짜잘짜잘하게 나누면 9개, 크게 나누면 5개의 유형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수와 같거나 모음만 이렇게 umlaut가 붙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끝나는 명사들에서 이렇게 복수를 많이 만들더라라는 거지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 그러면 er, or, el, 셴, 라인으로 끝나는 명사 Lehrer, Koffer, Mantel, Mädchen, Fräulein 이게 보시면 색깔이 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성과 중성이 맞네요. 그러면 이런 명사들이 복수를 만들 때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똑같거나 또는 umlaut를 붙일 수 있는 곳에 붙이거나인데요. 요거는 레가는 umlaut 아, 오, 우가 없으니까 붙일 게 없죠. 그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선생님 한 명이어도 레가, 2명이면 zwei Lehrer, 선생님들 똑같이 가는 거고요. 커퍼는 사실 붙일 때가 있죠. 오에다가 umlaut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같거나에서 굉장한 함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거나 변모음이라는 얘기는 50%거든요. umlaut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명사에 따라서 이건 외워줘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여행 가방이란 뜻인데 여러 개여도 커버 똑같다. 근데 만텔은 보세요. 아예 umlaut가 붙었네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는 또 규칙성이 없어서요. 어떤 거는 umlaut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데 붙는다 그러면 붙는 걸로 외우실 수밖에 없고 똑같다 그러면 똑같다고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투, 코트란 뜻이 있는데요. 2개 이상 되게 되면 mental, 만틀이 mental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더 이상 붙일 게 없으니까 소녀가 여러 명이어도 Mädchen이 되겠고요. 요것도 붙일 게 더 이상 없으니까 아가씨가 여러 명이어도 Fräulein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붙일 곳이 없으면 다행이에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명사일 때요. er, or, el, 셴 라인으로 끝났을 때 umlaut를 붙일 수 없으면 복수가 똑같겠구나. 이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아나, 오나, 우 중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을 때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성별로 좀 나눠볼게요. 아까는 EL, OL 이런 게 끝났을 때 어미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2번째로는 남성일 때 그러면 어떻게 제일 복수를 많이 만들까를 살펴봤더니 이런 형태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남성 명사는 이 또는 umlaut를 붙이고 이를 붙이는 복수형이 많다. 즉 이게 지금 다 남성 명사죠. 남성 명사를 복수로 만드는 가장 많은 방법이 이를 붙이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를 붙여볼게요. 티슈. 이걸 umlaut를 붙일 수도 없죠. 아나, 오나, 우가 없으니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남성 명사니까 복수를 만들 때 이를 붙여서 fig. 근데 얘는 붙일 수가 있죠. 그럼 한번 붙여볼까요? 커프는 머리라는 뜻인데 2개의 머리 이상이 되게 되면 köpf 해서 umlaut가 붙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Stuhl은 의자라는 뜻인데요. 얘도 umlaut를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자가 여러 개가 되면 Stühle, umlaut 붙이고 이 붙이기가 되고요. 나무라는 단어 읽어볼게요. Baum인데요. 복수는 또 umlaut를 붙일 수가 있겠죠. 보통 이렇게 복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뒤에 걸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 걸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Bäume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Tisch, Tische, Weg,
Wege, Kopf, Köpfe, Stuhl, Stühle, Baum, Bäume 이렇게 복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은요. 남성 명사를 복수로 만들 때는 이만 붙이거나 변모 붙일 게 없으면 또는 아나, 오나, 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변모음을 만들고 이를 붙이는 게 남성 명사에는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중성 명사로 가볼게요. 중성 명사는 이하를 많이 붙입니다. 이게 다 초록색이죠? 이하를 많이 붙이는데 umlaut를 붙일 수 있으면 한번 붙여보는 거죠. 여긴 붙일 곳이 없으니까 아이들이라는 명사는 kinder가 되겠고요. bild는 그림인데 그림들 여러 가지가 있으면 bilder 괜찮죠? 근데 buch는 umlaut를 붙일 수 있으니까 책들, 책이란 뜻인데 책들을 만들 때 bucher가 아니라 umlaut 붙여서 Bücher 이렇게 만들고요. 하우스도 붙일 수가 있죠. 여기에 붙일 수 있으니까 하우스의 복수, 집들은 Häuser 이렇게 되겠고요. Wort는 단어라는 뜻이 있는데요. 얘도 umlaut 붙일 수 있으니까 단어들이라는 단어는 Wörter 이렇게 되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Kind, Kinder, Bild, Bilder, Buch, Bücher, Haus, Häuser, Wort, Wörte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성명사만 보게 되면 여성명사는 복수를 만들 때 n 또는 en을 가장 많이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타슈의 복수는 타슌, 블루메의 복수는 블루멘. 근데 프라우에다가 n만 붙이진 않고요. en까지 붙이게 됩니다. 여성들이라고 할 때 프라우엔이 되겠고요. 참고로 타슈는 가방, 블루멘은 꽃입니다. 여동생, 누나, 언니는 슈베스터인데 여기는 또 그냥 n을 붙여요. en을 붙이지 않고 Schwestern 이렇게 만들고요. 근데 여기다 또 n을 붙이면 Zeitung 이렇게 발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en을 붙여볼게요. 신문이란 뜻인데 복수는 Zeitungen입니다. 하나씩 읽어보자면 Tasche, Taschen, Blume, Blumen, Frau, Frauen, Schwester, Schwestern, Zeitung, Zeitungen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가 붙는 경우는요. 보통 외래어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끝나는 애들 아, 이, 오, 이, 으 이렇게 끝나는 애들이 s를 많이 붙이고요. 호텔의 복수는 호텔이 성이 중성인데 das 호텔인데 hotels가 되고요. 카메라의 복수는 cameras이고요. 뷰로의 복수 bureaus이고요. 쿠리스, 핸디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끝났을 때 as, is, os 이렇게 복수를 만든다는 거 많은 외래어에서 s를 붙인다는 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스쿨의 독일어 강사 김성희입니다. 오늘 준비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준비 강의를 꼭 본 강의하고 이제 관련지어서 본 강의를 듣기 전에 꼭 다 들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들어서 꼭 다 이해가 돼야 된다 또는 다 외워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한번 베이스로 깔아놓는 내가 좀 필요할 때 다시 들어야 되는 그 강의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고요. 인칭 대명사를 다 배우는 날입니다. 인칭 대명사가 뭐냐면 나, 너, 우리 이런 게 다 인칭 대명사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이따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것, 우리 이런 것까지 다 인칭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이런 주격만 배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의 미션은요. 인칭 대명사였죠. 이제 나는 너에게, 그를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인칭대명사 일단 뭔지 보자면요. 사람 또는 사물을 칭하는데 저의 이름은 김성희인데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성희가 김성희가 이렇게 명사로 말하지 않고요. 제가, 저는, 저희는 이런 거 있죠. 내 이름 대신에, 내 진짜 이름 대신에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대명사가 있어요. 그 대명사인데 사람을 말하거나 또는 사물을 말할 때 쓰는 명사가 바로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름 대신 말해주는 거다. 그래서 대신 말해주니까 대명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림이 좀 화려하게 많습니다. 일단 단수, 복수 이렇게 나눠봤고요. 1인칭이라는 것은 나를 포함하는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1인칭이죠. 2인칭은 상대방,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2인칭이라고 하고요. 내 눈앞에 없을 수 있는데 없는데 제 3자를 얘기할 때를 3인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1인칭 단수라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은 독일어로 뭐라고 하냐면 ich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ch. 2인칭은요. 독일어에 두 가지가 있어요. 너하고 당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너는 친한 사람한테 그리고 당신은 존칭입니다. 이 존댓말하고 반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어쨌든 보자면 너라고 하는 것은 du, 당신은 대문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Z입니다.
그다음에 3인칭 단수 한번 볼게요. 그는 er, 그녀는 sie, 그것은 s예요. 이게 영어를 하셨다면 he, she, it 뭐 이렇게 배우셨을 건데 독일어로는 er, sie, s. 여기 단수를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나는 ich, 너는 du, 당신은 대문자 sie, 그녀, 그것은 er, sie, s 이고요. 이제 복수명사 가볼게요. 우리는 이라고 할 때는 wir라고 합니다. wir, 우리는. 너희는 하고 당신들도 있는데요. 두의 복수형이 ihr, 너희들은 이랄 때 i어라고 하고요. 당신들은 당신은이랑 당신들이랑 똑같아요. 단수랑 복수랑 똑같은 문법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들은 소문자 sie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약간 멘붕 오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C가 너무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떻게 구분해요? 그녀일 수도 있고요. 당신일 수도 있고 그들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대소문자로 구분할 수 있는 게 바로 당신이 있어요. 이게 문장 중간에 오더라도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요. 또 질문하시겠죠. 문장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써야 하셨는데 이게 첫 글자로 시작이 되면 그게 그들인지 당신인지 어떻게 아나요? 그거는 이제 맥락상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맥락상 여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Z 이러면 그들이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부를 때 Z라고 하면 당신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동사를 통해서도 이게 그녀인지 그들인지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헷갈릴 일이 없겠네라고 아마 나중에는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복수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는 wir, 너희는 ihr, 당신들은 sie, 그들은 Z입니다. 이게 그것들은 이란 뜻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인칭대명사 단수에서 은는이가만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는 너가 이런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를도 해볼 거고 그녀에게도 해볼 거고 다 해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파헤치는 건데 일단 지금 당장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면 은는이가 에게 을르를 다 순서대로 외워야지 이런 강박은 없으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또 꺼내보시면 되고요. 외우고 싶을 때 외울 준비가 되셨을 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시가 나는이었다면 나에게라는 단어 이렇게 3, 4, 나를이란 단어 4 이렇게 될 건데요. 일단 1격부터 복습을 해볼게요. Ich, du, er, sie, es가 3인칭 단수의 주어들이었습니다. 그냥 3인칭이 아니라 1인칭, 2인칭, 3인칭 다 단수의 주어들이었는데요. 이렇게 ich, du, er, sie, es는 지금 외우셔야 돼요. 지금 외우셔야지 본 강의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강의를 들으셔도 이해가 되실 거니까 요거는 지금 외우시는데 3, 4는 천천히 해주세요. 일단 나에게라는 단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읽을까요? mir 이렇게 읽고요. 나를은 mich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1, 3, 4 나는 나에게 나를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ich, mir, mich가 되겠고요. 너는 너에게 너를은요. 외울 때 너무 쉬워요. 왜냐면 뒤로만 바뀌었죠. 너는 너에게 너를은 du, dir, dich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독일어를 조금 한 3개월 이상 배웠다고 해도 그에게가 뭐였지? 그녀를이 뭐였지?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에게는 이렇게 생겼어요. im. 근데 영어를 좀 배우셨다면 him 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him에서 이게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죠? im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를이라고 한 단어 한번 볼게요. in. 그래서 m이 n으로만 바뀌었네요. er, im, in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녀는 sie, 그녀에게는 ihr, 그녀를은 sie. 그러면 그녀는과 그녀를은 똑같이 생겼네요. 그것 한번 볼게요. 그것은 s, 그것에게는 im, 그것을은 s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3인칭 단수에서 느끼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남성 1격이 4격으로 가면 모양이 바뀝니다. 그것도 엄청 세게 바뀌죠. 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성은 z 똑같고요. 중성도 s 1사가 똑같아요. 이런 일은 이미 우리 정관사, 부정관사, 소유관사 여성과 중성은 1사가 같다라는 거 이미 경험해 본 바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여성 1사와 중성 1사가 똑같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점이죠. 우리로서는. 그래서 일단 3격을 잘 보시면 되는데 그에게와 그것에게가 또 똑같아요. im. 그녀에게는 이어이고요. 그를만 좀 잘 기억해 주세요. in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수로 한번 가볼게요. 복수는 우리는 wir, 너희는 ihr, 그들은 sie, 존칭 당신은 대문자 sie였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볼 건데 이것도 고마운 일이 또 있습니다. 에게와 을을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도 uns, 우리를 해도 uns예요.
그리고 영어의 us에서 중간에 n이 쏙 들어간 형태이죠. uns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고 너희들은 이어인데 너희들에게는 조금 발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이씨 이렇게 되고요. 근데 고맙게도 또 서로 똑같아요. 어이씨 어이씨.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둘이 서로 똑같습니다. 어이씨 어이씨.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 중에서 글자의 길이가 가장 긴 게 바로 그들에게예요. 너무 길죠? 이는 이고요. 그들은 뭘 것 같으세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우리가 정관사를 배울 때요. 정관사 1격과 사격이 어땠었냐면 die, der, den, die 해서 일사가 똑같았었어요. 마치 여성 일사가 똑같고 중성 일사가 똑같은 것처럼 여기도 복수 일사가 똑같습니다. 그들은 해도 sie, 그들을 해도 sie예요. sie, 이는 sie 이렇게 되는데 이 다음에는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존칭 당신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똑같네. 다신 뭐가 중요하냐면 대문자로 쓴다는 거. 당신은 sie 대문자, 당신에게도 대문자 이는, 당신을 해도 대문자 sie인데 요거랑 발음은 똑같죠. 한번 복습해서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를 wir uns 너희는 너희에게 너희를 ihr euch 그들은 그들에게 그들을 sie ihnen sie 당신은 당신에게 당신을 sie ihnen sie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외우셨다면 이게 괜찮으실 텐데 외우지 않고 그냥 난 다음에 해볼 거야 라고 하면은 다시 뒤로 돌아가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나는 바로 이시였죠. 너에게는 dear였고요. 그들은 좀 고민되시죠? 그에게가 사실 힘하고 비슷해도 im이었는데 그게 in으로 바뀐 게 그르르였습니다. 그녀는 sie, 요거는 쉽고요. 너희에게는 너희를과 똑같이 euch였고요. 우리를은 우리에게와 똑같이 uns였고요. 당신은 중요한 게 대문자 sie였고요. 우리에게 우리를 똑같으니까 uns. 은이 s였고요. 중성이잖아요. 중성일사는 똑같으니까 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외우시는 게 맞아요. Ich, mir, mich, du, dir, dich, er, ihm, ihn, sie, ihr, sie, es, ihm, es 이렇게 외우는 게 맞는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막 세가면서 1, 3, 4, 1, 3, 4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외우실 때는 1, 3, 4 순서를 외우셨다가 어느 정도 그게 좀 머릿속에 들어와 계셨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어로 나에게도 해봤다가 그를도 해봤다가 너희는도 해봤다가 바로바로 1대1 매칭이 되도록 빨리빨리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지 인칭대명사를 온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드려봤던 거예요. 처음에는 1, 3, 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외웠다가 나중에는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강을 마쳐보도록 할 건데요. 준비 강의는 이렇게 끝이고요. 준비 강의를 준비하려고 만든다기보다는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1탄, 2탄 다 배우셨어도 혹시나 정관사가 좀 내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정관사 부분을 내가 좀 소유관사가 다시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소유관사 부분을 꺼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비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츄스!